보시는 바와 같이 2024년 9월 1일 현재 우리나라 총 인구는 5,175만 1,065명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파란불이 켜져 있지만 과연 언제까지 이 파란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켜질 수 있을까요? 최근 우리나라 출산율은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줄곧 감소하다가 급기야는 작년 2023년 합계 출산율이 0.72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출산율 0.72의 수치는 OECD는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서 현재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일부 인구학자들은 머지않아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0.72의 초저출산 쇼크로 인한 초비상 상황 속에서 시골 마을에는 빈집이 늘어나고 2024년 9월 현재 전국의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절반이 훨씬 넘는 130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소멸의 위기에 내몰린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청년 유입 정책을 펼치며 위기를 발전의 기회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지 그 현장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산천어 축제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인구 2만 3천여 명의 초미니 지자체 강원도 화천군. 주민보다 군인이 더 많은 접경지역으로서 2중 3중의 규제에다가 변변한 산업 기반 시설조차 없이 소멸 위기에 가장 먼저 직면할 수 있는 화천군이 2022년도 합계 출산율 1.40으로 전국 6위를 기록했습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화천군이 성공을 거두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는 출산한 산모들을 위해서 화천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화천 공공산후조리원입니다. 603평방미터의 공공산후조리원은 산후조리를 위해서 최신 최고의 설비를 갖추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천군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여성이면 누구나 2주 동안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천군은 233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보육 특화 시설인 화천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고 초등학생 돌봄 교실, 대형 키즈 카페, 장난감 대여소, 체육관 등을 한 건물에 통합 운영하면서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직접 주관하는 종일 돌봄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맞벌이 부부의 보육 실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1년부터 국내 최초로 방과 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스마트 안심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버스를 호출하여 학교나 도서관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양질의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화천군은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3년 이상 화천에 거주하면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은 물론
원룸 기숙사비까지 월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 연수, 배낭여행, 해외 유학 비용까지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천군은 마음은 화천에, 꿈은 세계로라는 슬로건으로 국가의 인재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화천군의 파격적인 교육 정책으로 지원받는 학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시나요? 우선은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네. 근데 정작 좋은 대학을 갔을 때 그 뒤에 뒷바라지하는 게 또 부모의 그렇죠. 답답한 마음이 솔직한 마음이었는데 그렇죠. 화천군에서 기숙사비를 포함한 등록금과 또 조금 더 잘하는 아이들은 용돈까지도 주셔서 그래요? 네, 그래서 부모로서 너무 큰 짐을 내려놓고 아이의 미래만 응원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편안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화천군이 파격적인 육아 정책과 청년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 시행 배경 또 이유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저희 화천군에서는 전국 최초로 교육복지과라는 하나의 과가 신설이 돼서 그 과 안에 교육과 관련된 업무가 집약이 되고 네. 또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군 만들기라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어떤 기틀이 마련됐습니다. 농촌 지역에서 대학을 보낸다는 거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거든요. 네, 학부모 그렇죠. 입장에서는. 네, 네. 근데 이제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지역으로 가게 되면 네. 등록금뿐만 아니라 또 이제 자취를 해야 되고 네. 네, 이러다 보니까 그런 반값 같은 것들을 지원하게 됐고 특히 제가 이렇게 보면서 살펴보면은 이런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게 됨에 따라서 네. 학생들이 어떤 기회를 선택의 폭을 많이 이제 넓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화천군의 파격적인 지원 정책은 조례로 제정하여 지속 가능한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롭고 다양한 정책 개발을 기대해 봅니다. 이번에는 서울과 300km 이상 거리에 떨어져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율 1.65를 기록하며 5년 연속 전국 1위를 달리는 곳이 있습니다. 과연 어디일까요? 함께 가보시죠. 여기는 바로 전라남도 영광군입니다. 영광굴비와 함께 천일염으로 유명한 인구 5만여 명의 영광군은 풍부한 일자리를 갖추고 출산율 1.65로 5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하며 평균 출산율 2.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영광군은 결혼부터 임신, 출산, 교육에 이르기까지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선 결혼장려금 500만 원 지급을 비롯해서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의 전세대출 이자를 3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생아 양육비를 500만 원에서 3,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고 아이 출산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영광군이 이렇게 5년 연속 1위를 하는데 특별한 비결이 좀 있습니까? 전국 최초로 인구 전담 부서를 신설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인구와 관련된 그런 업무들을 한 곳에 다 모아서 이렇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그리고 출산 환경
조성 네.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지금 하고 선제적으로 했던 것들이 네. 지금의 이런 성과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광만의 또 자랑이라면 네네. 이제 아무래도 결혼 연령이 늦어지다 보니까 네네. 난임 부부가 네. 굉장히 증가해요. 네네. 근데 지금 올해 정부에서 이제 난임 부부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을 올해 전부 다 폐지를 했지만 네. 저희는 19년도에 폐지를 미리? 해서 네. 정부 지원금에 포함되지 않는 본인 부담금을 저희는 전체 다 지원을 했었어요. 어쩐지 그래서 그렇구나. 다른 그 지자체에 대해서 네. 임신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무엇보다 영광군은 한국수력 원자력의 한빛 원자력 발전소를 비롯해서 굴비 산업과 관련된 기업체 수가 무려 450여 개에 달해 지역 주민들에게 풍부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광굴비가 왜 유명한가요? 세 가지 조건이 다 있어야 됩니다. 어떤 조건이? 조기가 좋아야 되고 어허. 바람이 좋아야 되고 네. 소금이 좋아야 됩니다. 어허. 근데 영광이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전국의 유일한 천혜의 지역이죠. 조건을 갖춘. 그렇죠. 그래서 네, 영광굴비다. 맞습니다. 굴비 산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대개 얼마나 될까요? 어림잡아서 대략 한 5천 명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5천 명. 네. 굉장히 큰 일자리군요. 그렇죠. 아, 그래서 생산자들부터 유통 가공 어허. 하는 것까지 모든 걸 다 들었을 때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아울러 영광군은 영광굴비 못지않게 국내 제2의 천일염 생산 기지를 갖추고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영광군이 저는 굴비만 유명한 줄 알았는데 아니 천일염도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예, 영광군이 그렇죠. 예, 천일염이 어떻게 유명하나요? 천일염이 조기, 천일염, 젓갈 모든 것이 우리 영광군에 천일염이 나와서 우리 영광군이 지금 운영하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우리 천일염이 없으면 젓갈도 없고 조기도 없어요. 아, 그러면은 지금 그 영광군에서 천일염에 종사해서 먹고 사는 분이 얼마나 되나요? 한 모든 자에만 1,000명 이상 되죠. 특히 50만 평 규모의 전기자동차 대마산업단지를 조성하고 60여 개 기업을 유치하여 풍부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율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군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풍부한 일자리가 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일자리가 풍부한 수도권 지역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층적인 연구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찾아갈 지역은 지역 소멸 위험 1순위 처지에 놓여있던 지방자치단체가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난 2023년 제12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받은 곳이 있습니다. 과연 어디인지 함께 찾아가 보시죠. 여기는 바로 경상북도 의성군입니다. 마늘과 자두 생산지로 유명한 인구 4만 9천여 명의 의성군은 여느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청년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의성군은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을 비롯한 출산 장려금 지원 확대와 외래 산부인과, 응급의료기관, 소아청소년과 등 3대 필수 의료체계를 구축하였고 대학 등록금의 2분의 1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성군의 정책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정책은 바로 청년 유입 정책입니다. 의성군은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청년 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 유입 정책을 활발하게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의성군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안개면 일원에 1281억 원을 투입하고 청년들의 창업농과 창업 일자리를 창출하여 의성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에게 창업농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최첨단 온실 5동, 육묘장 7동을 갖춘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청년들에게 딸기 재배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딸기 재배 기술 습득 후에 스마트팜을 창업할 경우 2억 원의 보조금과 함께 저금리 대출 2억 원 등 총 4억 원을 지원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 청년 77명이 교육을 이수하고 이 중에서 32명이 이미 창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7명이 창업을 준비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올해 9월 달에 심을 모종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아, 벌써 9월 달에 딸기 모종을 하나요? 예, 9월 달에 정식을 하면 12월 달부터 딸기가 나옵니다. 이 스마트팜 이거 어떻게 창업한 계기가 뭐 특별히 있으신가요? 창업한 계기는 여기 의성군에서 그 딸기 아카데미 교육이라는 걸 받으면 그 보조를 준다 그래서 그걸 소식을 듣고 와서 교육을 듣고 창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아유. 의성군은 또한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의성 한 달 살기 사업으로 자금과 기술, 지역 연고가 없는 도시 청년들에게 농촌 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창업을 통한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지금 뭘 이렇게 만들고 계세요? 네, 저희 만두 빚고 있어요. 만두. 네. 그런데 만두가 이래 꽃같이 예뻐요. 아, 솜씨가 대단하시다. 네. 언제부터 이렇게 만두 창업을 하신 거예요? 창업은 2020년에 2020년, 네. 4년. 네. 근데 4년 만에 이렇게 멋진 만두를 만들고 계시네. 네. 오, 그러시구나. 특별히 만두를 창업한 계기는 뭐 있나요? 아, 저희 어려서부터 집에서 만두를 이렇게 빚어 먹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만두피도 만들고 그렇군요. 네, 만두 속 어릴 적에 만두 네. 인연이 네. 계속 이어져서 창업을 하게 됐군요. 네, 그때 굉장히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어서 손님들한테도 이런 따뜻한 마음이 좀 전달되었으면 하는 멋집니다. 네. 앞으로 더욱더 이제 발전하시고 네. 더욱 청년 사업가로서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파이팅. 의성군에는 최근 청년 인구가 100여 명 이상 늘어나 지역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 시행 배경과 그 효과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의성군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네. 청년 인구의 적극적인 유입을 시도를 했습니다. 네. 해당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2018년부터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연구자, 네. 끝으로 청년 창업가들이 지속적으로 의성군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의성군은 청년들의 정착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서 모듈 주택 18동을 완공했으며 스마트팜 창업 청년들을 위해 컨테이너 하우스 20동을 건립하였습니다. 또한 비어있는 여관을 리모델링하여 주거 공간으로 확보하였고 지난 3월에는 국민임대주택 184호를 착공하기도 했습니다. 의성군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연속 귀농인구 전국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청년 유입 정책으로 지역 소멸 위험 1순위라는 암울한 꼬리표를 떼어내고 청년 인구가 늘어나는 의성군을 비롯해서
출산율 0.72의 절벽을 뛰어넘어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지역 발전을 이루어내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보았습니다. 금년 2024년도에 초등학교 입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 학교가 전국의 157개 교에 달한다고 합니다. 출산율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과 개인, 우리 사회 전체가 다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하루빨리 그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